네, 제주 해군기지 완공에 앞서서 경계와 군수 지원을 전담할 해군기지 전대가 창설됐습니다. 또 해병대 구여단도 만들어졌는데요. 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 해군기지 완공을 앞두고 해군 제주기지 전대가 창설이 됐습니다. 기지 경계 또 계류 함정에 대한 군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이 부대의 구성이라든지 역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제주 해군기지는요, 네. 함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지만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함대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함대, 2함대, 3함대, 1함대가 이제 동해 쪽을 담당을 하고요, 2함대가 이제 평택에 있어서 서해 쪽을 담당하고 3함대가 이제 부산 쪽에 위치를 하면서 남해 쪽을 담당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럼 제주에 있는 제주 해군기지 자체는 뭐냐? 그러니까 3함대에 있는 그 구역 아래쪽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동량의 거의 99.8%가 그쪽을 지나가는데 제주 남방 해역을 활동하기 위한 기지로서 예를 들어서 배만 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지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기지에 어떤 공격이 있다 이럴 때 방어를 한다거나 혹은 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지원 임무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있는 부대를 우리가 기지 전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대장은 보통 이제 대령급이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대가 있음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함정들이 들어오더라도 원활하게 작전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 그래서 아마 한 2개 정도, 2개나 3개 정도의 전대가 아마 전진 배치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축함이 이제 포함이 된 기동 전대 한 2개 정도와 네. 잠수함 전대 1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해병대 구여단도 함께 창설이 됐는데 예. 맡게 된 임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해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원래 이 상륙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고요. 또 그다음에 그만큼 이제 보병의 성격도 있지만 물의 이 어떤 상륙전이라든가 혹은 해전에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도서 방어의 핵심이 되는 것이 해병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해병은 원래 이제 유교단이라고 그래서 우리 서북도서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대가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제주에도 별도의 부대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네. 이제 구여단이 창설이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지켰느냐? 과거에는 이제 해군의 제주 방어사령부 제방사라는 이제 부대가 있어서 네. 여기에 여기에 해병대 병력이 일부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실제 전투 병력은 포항에서 신속 전개하는 부대가 1개 대대가 이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생기면은 출동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건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그 대대를 이렇게 전진 배치를 시켜놓는 그런 형태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주도가 해병대 제2의 고향이자 발상지다 이렇게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이 말을 했던데요. 그러니까 해병대가 제주에 최초로 배치됐던 게 1949년 12월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해병대가 처음에 창설된 거는 진해에서 이제 창설이 됐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이 작전을 실제 이제 이렇게 해병대가 창설된 다음에 어떤 진주 지역에서 공비 토벌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한 12월 정도 있다가 제주에 들어가서 이제 나머지 혹시 이제 공비 세력들과 대한 어떤 토벌 작전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슬포 쪽에서 주로 이제 주둔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후에도 한국 전쟁 때도 이제 그쪽을 기지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바로 그런 어떤 역사 때문에 아마도 해병대 사령관께서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일단 해병대의 성격 자체가 특수 목적군, 그래서 국가 전략 기동 부대라고 해서 결국 어떤 많은 병력들이 우리 육상에 있는 병력이 어떻게 진격해 들어가는 범위라든가 혹은 길이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병대 자체는 굉장히 먼 거리를 배에 탑승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상륙정에 탑승을 해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 거리를 기동을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국가 전략 기동 부대라고 하는데 이런 부대가 제주도에 있게 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U자형 전략을 할 수 있다. 즉 필요할 때는 서해든 동해든 다 전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군기지 전대와 해병대가 창설이 됐고요. 다음 달에 이제 드디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규모가 창설 전부터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작년까지 완전히 다 끝났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공기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1조 한 3천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한 거고요. 강정마을 이제 그쪽에 설치가 되는데 육상 부지가 16만 평에 이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군항 부두가
한 1,9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20여 척의 이제 해군함들이 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항만 있는 게 아니라 민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두는 한 이제 1,100평방미터 정도 면적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우리가 아는 크루즈 여기서 굉장히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2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과거에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큰 그 항구고요. 그러니까 해군 기지가 없었던 거는 아닌데 이제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주도나 이쪽 지역 자체에서 작전하는 부분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해군 기지로 쓰던 시설들이 없어지거나 네. 혹은 이제 어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해군 군함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고 제주도의 방어를 참수이라고 해서 굉장히 조그만 고속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좀 그런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강정에 이제 제주 해군 기지가 생기면서 네. 이제 그런 우리 해군 능력이 이제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제주 해군 기지가 군사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호도의 경우에는 4시간 안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만큼 유사시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뭐 이어도뿐만이 아니라 네. 정말 중요한 것은 해상의 그 어떤 물류로를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더라도 에너지나 이런 물자가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거기에 있는 그 제주 남방 쪽에서 적대 세력이 그쪽에 통로를 차단해 버린다. 이렇게 될 경우는 대한민국은 고사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주도에 당연히 해군 기지가 이제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야 이게 괜히 거기에 해군 기지 세워놓으면은 중국이 와서 반대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중국은 제주도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되려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아니면 뭐 이제 목포나 이런 지역에 그러니까 그쪽이 중국과 훨씬 더 내륙과 가깝고요. 그다음에 훨씬 더 많은 우리 해군 병력이 거기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되려 중국이 신경 쓰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중국조차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우리의 어떤 일부 단체들이 너무나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 또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제주 해군 기지가 이 미군의 뭐 전초 기지로 활용되지 않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왜 그 뭐 예를 들어서 제주 쪽에다가 뭐 심지어는 얼마 전에 뭐 해군 사령관이 야 우리 이쪽에 좀 쓸 수가 있겠느냐 네. 주한미군 이쪽에 시설로 쓸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당연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있다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부산 쪽에 배치를 만약에 들어가서 이제 보통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는데 거기에 있게 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해 쪽 배치가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쪽에 배치를 하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동해든 서해든 갈 수 있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전략적으로 좋은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재균형 정책이라는 걸 펴고 있지 않습니까? 아태 재균형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두고 이쪽에 좀 더 많은 세력을 투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이득이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냐. 아태 재균형 정책이라는 결국 아시아 태평양 쪽의 미래의 어떤 경제적인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서 세력 균형자의 역할을 좀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미국과 잘 어떤 정책적인 공조를 맞춘다고 한다면 아시아 내에서의 어떤 그 세력권을 우리가 넓혀 나가는 데 있어서 되려 도움이 되면 되지 이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재균형 정책을 잘 활용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제주 기지 같은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도와줘서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면은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럼에도 이 제주의 일부 주민들은 사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주민들과의 갈등 어떻게 앞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제주가 이제 평화의 땅이다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고 이제 그쪽에 이제 어떤 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 이 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주 기지는 예방적 군사 기지라고 볼 수 있는데 국방력 없이는 사회 유지를 못하니까 너그럽게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왜 강정이 선택이 됐느냐를 봐야 되는데 원래는 화순항에 하려고 했던 거를 현지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다른 쪽 지역에서 우리가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선정이 된 게 강정입니다. 애초에 시작은 어떤 주민들의 합의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제 합의 못 하시는 주민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조금 더 이제 평화적으로 잘 이제 끄잡아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한쪽의 잘못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일단 전반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쪽으로 끌고 오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군에서도 여태까지 성의를 잘 보여주셨지만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지역과 같이 커가는 상생하는 방안들을 계속 제시를 해주시면은 여태까지 그 깨졌던 관계들이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군기지 들어오면은 지역 경제 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핵심 군사 시설로서의 그 역할과 또 관광 미항 역할까지 좀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